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법 기본공인자 4강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자, 이 기본계획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면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합니다. 시장. 근데 이 시장은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대도시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냥 시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절차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다른데 왜 다르냐면, 일반적인 시장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승인.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같은 거 안 받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기본계획하고 바로 확정을 하면 됩니다. 수립해서. 물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는 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이제 기본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가 정비점 떼고 기본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을 만들면, 자, 기본계획안이, 요거는 기본계획안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을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을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하면 이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람을 해요. 공개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공람을 합니다. 공람. 자, 14일 이상 공람을 하고, 또 의견도 청취해요.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합니다. 자, 60일 이상 또 이내에 이제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리고 나서 항상 어떤 걸 협의하고, 자, 그리고 시비합니다. 협의. 관계 행정의 기관의 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왜냐면 인허가 사항 같은 거 다 인허가 미리 받을 건 받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치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걸 토대로 해서 안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거예요. 수립을 하면, 수립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시를 알려줘야죠. 고시를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기본계획안 작성할 때 얘기고, 자, 이제 시장이나 군수 같은 경우, 시장하고 군수가 작성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도지사 승인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본계획안 작성을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공람 의견 접수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즉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예요. 심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올립니다. 올리는데 먼저 본인의 안을 만들어야 돼. 일단 수립을 하고, 이 수립한 안을 도지사에게 올립니다. 올리면 도지사가 바로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이건 도지사가 협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렇죠?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자, 승인을 받으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그리고 시장에게 이제 송부를 하면 시장이 고시하고, 그 다음에 고시한 다음에 국토해양부 장관에 보고를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요 승인, 요 과정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시장 구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자, 이런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비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 시행 방법을 좀 살펴보면, 정비사업이 기본적으로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거, 환경, 무슨 사업이야?
제가 용어 해설 시간에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실수를 하면 저거 이렇게 빨개져요. 빨개지면 여러분들은 재밌어요. 선생님 얼굴 빨개졌다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용호 선생님이 실수한 부분이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물론 용어 해설 부분에 제가 우리 엔지니어한테 부탁을 해서 자막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맞습니다. 라고 자막으로 처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그 말하면서 제가 실수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아, 이용호 선생님도 미처 까먹는 수가 있구나. 여러분도 공부하고 다음날 책도 기억이 안 나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자각하지 마시고 2번, 3번, 4번, 5번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머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무슨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 자, 도시환경. 자, 마지막으로 도시환경. 요거는 개선일까요? 정비일까요? 이건 정비 맞아요. 정비. 도시환경만 정비 사업이에요. 나머지는 사업 또는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같은 경우 여기는 주거가 극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고, 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심 또는 부도심,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다르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 시행 방법을 보면 자,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 시행 방법을 볼 것 같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세 가지나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그 정비 기반시설 다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소유자 스스로,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 같은 거를 개량하는 거예요. 소유자 스스로 주택 개량. 자기 돈 들여서. 워낙 가난한 도시에 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지역이라 여기는 기반시설을 이 사람들이 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자체 같은 데서 돈을 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수용 방법, 수용. 이 사업 시행자가 돈 주고 사는 거야, 다. 땅이고, 토지고, 건물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분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 세 번째는 환지 방법이에요, 환지. 토지를 이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사업 끝난 다음에. 네 번째는 혼용 방법입니다, 혼용.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행 방법이랑 같이 배웁시다. 예. 시행 방법이 있고, 자, 시행자. 그럼 누가 시행을 하나? 시행자도 같이 공부를 하면,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자, 두 가지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동의 없는 경우, 결론은 똑같아.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없는 경우예요. 두 개 다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가 하거나, 시장 군수가 하든가, 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한 누구? 주택공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지방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합니다. 시장 군수가 하나,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동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토지 또는 건물 또는 그 지상권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동의. 그리고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이런 동의가 있을 때. 다만,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동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 그 건축물 붕괴 우려가 아주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우려가 있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가 시장군수가 지정한 주택공사 등이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시행자가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기관 시설을 깔아주고 소유자 등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시행자에 여기 중요한 데가 있어요.
조합이 있다 없다? 없어. 여기 중요한 거. 조합이 없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 자,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받고, 그리고 조합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도 받으면 뭘 하냐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은 환지 방법도 가능해요. 환지 방법. 자, 그럼 주택 재건축까지 같이 배웁시다.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딱 하나야. 뭐? 관리 처분 계획밖에 없어. 관리 처분 계획. 여기는 환지 있다 없다. 환지가 해당이 안 돼. 환지가 해당이 안 돼. 자, 여기 환지 있고, 여기도 환지 있는데, 그럼 환지가 아예 없어. 항상 이렇게 안 되는 것들, 이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시행자를 볼 것 같으면 이 둘은 똑같아. 시행자가 어떤 경우냐면 조합이 단독. 첫째, 조합 단독. 조합이 할 수 있어요. 조합이 주택 재개발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원칙을 얘기해요. 또는 두 번째, 조합하고 조합의 2분의 1 동의가, 조합은 2분의 1 동의를 거쳐갖고 시장 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해요. 공동. 시장 군수 등이야. 시장 군수 등이니까 시장, 군수, 주택공상, 건설업자 등 이런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외적 시행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1, 2가 아닌 예외적 시행자도 가능해요. 예외적 시행자는 시장 군수도 가능하고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도 가능합니다. 근데 재건축도 역시 똑같아요. 조합이 실시할 수 있고 조합 또는 공동으로, 조합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 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자, 큰 무리가 없어. 아, 조합이 가능하고 조합이 공동으로도 조합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자,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재개발과 똑같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두 번째, 환지 공급. 환지도 가능해요. 여기 환지 안 된다는 얘기 없잖아요. 딱 환지 안 되는 거 딱 하나야. 재건축.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다는 얘기고. 자, 이제 시행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시행자가 원칙이 첫 번째는 조합도 할 수 있고, 조합을 설립을 안 하면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요.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이 해야 돼. 조합이. 근데 여기는 조합이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하고 공동, 똑같은 시장 군수 등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예외적 시행자. 똑같아요. 이것도 예외적 시행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더라.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단 하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큼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이 안 해. 이런 거는. 조합해봐라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아. 법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조합이 안 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과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과정은 정비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과정하고 그 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처음에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겠죠. 보면 처음에 도시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자,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본계획의 틀 아래서 이게 수립이 되면, 이 기본계획은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역 안에, 이 기본계획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요. 누가?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뭘 해야 된다?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정 신청.
누가 한다 이거? 정비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시장 군수. 지정 신청도 시장 군수가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어. 정비구역을. 그러니까 수립을 본인이 그때 하는 거예요. 대도시 시장. 요때 하는 겁니다. 대도시 시장은. 신청은 안 하더라도. 자, 그러면 시정 도지사에게 했다면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구역을, 또 시도지사 그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줘요.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럼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이제부터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공적인 거고 이제 일반인들도 참여가 되는데 요게 이제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합이 시행 가능한 정비다. 조합이 할 수 있는 거. 조합이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조합이 할 수 없는 거. 이건 딱 하나야. 조합이 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바로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장군수 등이 지정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주택공사 등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합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조합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마지막 하나 또 하나 있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거는 정비사업이에요. 요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요것들은 다 뭐하냐? 조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이. 그럼 조합이 할 수 있는 게 더 복잡하겠죠. 이거는 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순해. 이쪽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 알고 단순한 거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조합이 됐다는 게 아니라 조합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합이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여기서 이제 그 재건축도 결의하고 안전진단도 받고 그리고 정비대에 가는 사업자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 그리고 설립을 했으면 시공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중요한 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인가 받은 후에 누구를 선정한다? 시공자. 건축업자 선정하는 거예요. 아파트 올릴 건축업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제 시공자 선정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니까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시공자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공동 사업 시행자가. 자, 그럼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사업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인가를 받아야 돼. 네, 인가를 받습니다. 시공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데 만약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만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단독으로.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잖아요. 결국 시공자 언제 선정한다?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조합을 설립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는 거예요. 왜? 이 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는. 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분양 공고하는 거예요. 이제 분양 공고. 그리고 그 분양 신청 받는 겁니다. 자, 요때 분양 공고나 그 분양 신청 받는 거는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합원만.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되면 그 다음에 받는 게
관리 처분. 네. 앞으로 어떻게 분양 공고하고도 남은 것들이 있어. 일반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일반 분양을 하고 건축은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관리 처분. 자, 관리 처분 계획을 짜고 그거를 또 인가 받아야죠. 인가를 받으면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의해서 이주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주받아 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공을 합니다. 철거하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건물 철거하고 다시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이주 착공 요전 관리 처분 인가 후 요 후에 뭐 하냐면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네, 남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겁니다. 요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채비지예요. 채비지. 비용으로 쓰는 거라고. 요게 바로. 자, 그럼 이주 착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되면 공사 준공 완료하고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청산권 지급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조합이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고 보자고요.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조합이 없으니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거예요.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고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로 가는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자, 그리고 이 사업시행인가 가기 전에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추천하면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시공자로 선정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사업시행인가하고 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방법에. 네 가지 방법 나왔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환지처분, 그리고 수용한 또는 수용 방법,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혼용 방법. 관리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에 인가 받고 분양 공고하고 관리처분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 분양 공고 받을 때 일반인에게도 분양 받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 없이는 준공되면 그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즉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는 절차만 없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의 절차는 똑같은 거예요. 조합이 없다 뿐이지 여기는. 왜?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가 시장군수가 지정한 주택공사들 즉 공공사업자가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기본문자 4강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도시개발법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제일 수험생들 헤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비계획 수립을 지정하는 사람이 수립하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 그걸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 지정권자가 직접 그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5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정할 때 수립하는데 묘하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사업이 시장군수가고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정을 신청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미리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